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장님이시고, 물론 리스킹 강의 중에 되게 명강사들 되게 많죠. 열정을 올려주는 강의, 에너지 올려주는 강의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강의 들으면 여운이 많이 남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곱씹어 볼 수 있는 강의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 사장님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금 머리도 스타일도 최근에 바꾸셨는지 엄청 멋있어지셨네요. 더 멋있어지셨네요. 네, 우리 김민철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민철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그죠? 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많이들 못 뵈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부족한데 이렇게 또 그룹 미팅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화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을 제가 수준이라고 정해봤어요. 수준. 조금은 도발적인 그런 제목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아까 이제 여용현 사장님도 제 헤어스타일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 헤어스타일이 이분 따라서 한 겁니다. 네. 네. 헛웃음밖에 안 나오시죠? 네. 근데 좀 비슷한가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손질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게 이 머리가 참 손질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드라이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머리가. 바르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참 이게 신경도 많이 쓰이고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거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미쳤다고 원빈이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아, 얼굴에도 수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비슷한 헤어스타일인데 참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비교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소득 수준이 어떠니 저떠니, 뭐 사는 수준이 어떠니 저떠니, 배운 수준 등등을 막 언급하면서 급 나누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K 드라마가 또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 K 드라마 어떤가요? 보통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되냐면 집안 수준 나는 며느리를 집에 들이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갈등들이 그런 수준 차이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느냐, 또 모이느냐, 이게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좀 보게 돼요, 요즘.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에 따라서 리더와 팔로워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뭐 이런 분들이 보면 보통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죠?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고, 존경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리더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생각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거를 저는 이 두 분의 예를 들면서 좀 말하고 싶거든요. 문제는 이거예요.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을 팔로잉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들
나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조직이 커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음, 문제는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은 나를 팔로잉할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리더분들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탑이니까 우리 하정연 임명의 사진도 올려놨고요. 그리고 여기 온유에 계신 백만장자 리더 사님들 사진도 올려놨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물론 리더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비즈니스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팔로우해야 할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식될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발전 요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나열을 해봤는데, 어, 리더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형용사들이 아니죠. 그죠? 리더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형용사들이 아닙니다. 이런 리더, 팔로잉 할 사람이 있나요? 사실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 니스킨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걸러져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팔로잉 하는 리더분들 중에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리더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반대로 나한테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이걸 적으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또 적용을 해보는데, 진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은 나를 따르기 싫겠다라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더 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수준 차이는 언제 드러날까요? 수준 차이는 문제 직면해 보면 수준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정말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까짓 것쯤이야 라고 쉽게 넘겨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또 수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제 제가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요. 곽정환 사장님 다들 뭐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저희 부부랑 곽정환 사장님네 부부랑 같이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초기 사업자 때 그 교통사고를 크게 냈대요.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크게 냈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적으로 비용이 몇 천만 원이었답니다. 그때 막 초기 사업자 때 뭐 백몇십만 원 벌고 이럴 때 참 힘든 문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해에 바로 EBA까지 달려나가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사장님들, 여기 계신 사장님들, 지금도 이 비즈니스 전개하시면서 수많은 문제에 아마 직면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크게 나한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비즈니스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쉽게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내가 수년 내에 만약에 100만 장자 정도 수준의 커미션을 받게 된다면 그 라이프를 살게 된다면 이 문제가 그때까지 문제로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라질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부부 초기 사업자 때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이 문제들이 그대로 살아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처, 마음들을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새들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라는 새가 내 머리에 틀어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게끔 만들면 안 돼요.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잠시 머물다가 날아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정여 사장님이 늘 강의를 하시면 이 말씀을 먼저 하시죠. 세상에 가장 위대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은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세요. 너무나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 할까요?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문장인데, 근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건 많이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먹어진단 말이에요. 나 이번에 메타 프로모션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뭐 SBA 핀업 해야 되겠어. 뭐 EBA까지 한번 핀업 해봐야 되겠어. 이러한 어떤 희망적인, 소망적인 마음은 있지만 그게 진짜 내 목표로 안 삼아지는 경험들 많이 해보시죠. 그죠? 내 마음이 굳게 안 먹어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도 돌아보니까 그 마음을 먹을 만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한테 부족할 경우에 마음이 절대적으로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것들을 뒷받침만 할 그 근거가 없을 때는 절대 그 마음이 안 먹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또 1등 당첨돼야지 라는 목표를 정해본다 칠게요. 그럼 이게 마음이 먹어지나요? 안 먹어져요. 그냥 희망만 가질 뿐이에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내 예산에 맞게끔 로또를 구매하는 것 말고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는 그냥 단지 희망사항만 될 뿐이지 내 목표로 마음이 안 먹어져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다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고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의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먹어지나요? 안 먹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어떤 나인가요? 내가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이미 나의 근거로 딱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목표들은 내 목표로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서는 어떨까요? 어, 이 비즈니스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해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이게 진짜 마음에 먹어지려면 그것들을 근거할 만한, 뒷받침만 하나 그런 이유들이 나한테 가득 채워져야 돼. 그만큼의 어떤 행동도 채워져야 되고, 잘 되는 경험들도 있어져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야지만 마음이 먹어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그룹에 팀에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을 먹고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분들이 잘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 루틴을 정해드릴 때, 그럴 때 조금 전개가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막막하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이 먹는데 막막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뭐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보상 풀 때 이런 것들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이제 보상 풀 때 쉽게 이런 보상 많이 풀잖아요. 최악의 보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에 딱 한 명씩만 이렇게 사업자들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보상 많이들 아시죠? 그런 것도 많이 푸시죠, 현장에서. 그러면 그 계산 결과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한 5년쯤 지나면 내 그룹에 한 30 몇 명의 그룹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리드 보너스로만 한 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해주면서 보상을 풀 때 나 스스로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인가요? 나 실제로 5년 사업했는데 그 정도 못 버는 거야. 최악의 보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보상을 푸는데 그 정도 못 버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확신도 없어지죠. 그죠? 결국 뭔가요? 현실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음, 그 보상을 풀어내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확신 없이 자신감 없이 풀게 되고 상대방 그러면 그런 것들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다 느낍니다. 음,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 보상 어떻습니까? 3년만 지나도 한 2, 300만 원, 3, 400만 원의 권리소득이 창출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 실제로 3년 사업했는데 그렇게 못 벌고 있어. 그러면 절대적으로 확신 있는 보상을 내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상 풀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 많이들 경험하시죠. 그러면 어떤가요? 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말을 얼버무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확신 있게 보상 푸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보상 풀면 안 돼요. 음, 이런 보상 풀면 안 돼요. 이런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확신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보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 만나면 보상을 푸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니아 소비자가 되고 사업에 관심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보상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보상 풀면은 좀 잘 안 되는 경험들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을 때 푸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나한테 부족하다 그러면 스폰서 사임한테 도움 요청하는 게 현명해요. 그래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명해주고 보상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 스폰서 사님한테 토스하는 거 그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전 얘기. 비전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리더는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비전을 품은 리더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비전을 품은 리더는 만났을 때, 함께 있을 때 풍기는 느낌부터 달라요. 어떤 아우라가 좀 있어요. 그죠? 비전이라고 하면 이 사진이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화벌판 산 등성이에요. 네, 여기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이러한 건물을 봅니다. 그죠? 호화벌판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러한 건물이 세워질 거라는 모습을 그냥 상상만으로도 그려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해내는 건축가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산을 어떻게 깎아내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건축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건축 기술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업을 도울 만한 그런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투자할 만한 사업가들을 알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허와벌판을 보면서도 이 건물을 같이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 우리는 비전이 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1970년대에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 부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그 책 많이 읽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정지용 회장님 책 많이 읽으시던데 정지용 회장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저 허와벌판을 보면서도 이 자리에 중공업 부지가 들어설 수 있고 수많은 그런 배들이 선적할 수 있는 그런 부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들을 실제로 마음속에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전을 품은 리더이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품어내야 되거든요. 나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잘 된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내는 요소들 중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신감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거인 것 같아요. 조금 만만하게 여기는 거. 음, 만만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제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2000GV를 채워 나가는 게 좀 힘드신 사장님들 계시죠? 초기 사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2000GV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이미 이 사업이 힘들어지는 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2000GV, 3000GV를 만만하게 보셔야지만 그게 채워져요. 저도 저희 팀에 여러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늘 보면 2000GV가 힘들어가지고 막 마지막 날까지 고민하고 애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월 말까지.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2000GV를 너무너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탑 GV 하시고 막 훌쩍 뛰어넘으시고 하시는 사람들 공통점이 뭘까요? 2000GV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첫째 주에 그냥 2000GV 이상 해버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시라라는 거. 핀업도 어떨까요? 핀업도 만만하게 보셔야 돼요. EBP 되는 거, 음, 내가 EBP 당연히 되는 거지. 리더 SBA, EBA 되는 거 당연히 나는 EBA 돼야지. PA 되는 거지. 이런 자신감을 먼저 나한테 장착시켜야 된다. 근데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돌아봅니다. 저희 부부는 어땠을까요? 저희 부부도 조금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PA, 팀 엘리트를 그냥 목표에 뒀어요. 그리고 이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EBA가 못 되고 PA가 못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에 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자신감부터 채우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지라는 이해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우리 회사의 제품은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메타 얘기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메타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본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메타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연구했대요. 그리고 독창적인 성분 배합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퍼플 블렌드 원료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개척하는 제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설명을 해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팀 엘리트 리더들도 모아서 따로 교육도 해줬고, 그리고 본사에서도 또 제가 기억하기로 EVP 이상 사람들 모아서 또 따로 교육을 해줬었어요. 1시간 넘게 교육을 해줬었거든요. 들으면서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개척하는 제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기존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랑 별로 차이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시중에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차별점이 뭐지?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에 메타로 절대 기회를 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단품 자체가 이미 14만 원대예요. 그죠?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이 14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한테 비싼 가격으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런 분들은 일을 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이 그런 큰 일을 낼 만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서 내가 인식되고 이해가 되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메타라는 제품 본사에서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랑 크게 차별점이 뭐지? 라는 것에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안 뛰죠. 근데 여기 이제 본사가 설명 마지막에 이 연구 논문이 5편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거든요. 연구 논문이 5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논문들을 아마 들어가서 살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시면 이 연구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마무시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랑은 절대적으로 차별이 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사에서는 이 마케팅에 법적 한계가 있어가지고 본사가 직접 자기네들 입으로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그냥 연구 논문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밑에 보시면 위 논문은 제품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본사에서 법적으로 얘기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마 다 해결되실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메타 제품은요, 진짜 그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서 지금 신약 개발이 한 건도 안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신약 개발 수준으로 만들어낸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잘 섭취만 하면 뭐 저기 연구 논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당뇨도 낫게 하고 온갖 불치병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도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이고. 근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면 뭐가 해결되느냐? 나의 그런 의문점들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가져지고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뀔 거거든요.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래서 두 번째가 이해라는 요소인데, 이해가 돼야 돼요. 이 회사, 그 다음에 제품, 이 사업의 기회, 그리고 내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면,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해가 나한테 스스로 돼야 됩니다. 1 플러스 1은 2다. 라는 이해처럼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나는 수년 내에 백만장자라는 게 그냥 나의 정신 승리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잘 되는 경험이 또 채워져야 됩니다. 잘 되는 경험. 그러니까 나 스스로, 이거는 달리 말씀드리면 나 스스로한테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잘 되는 경험보다 안 되는 경험들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분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집에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잘 되는 경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 되는 경험들을 나한테 많이 남기면서 스스로 나한테 증거 삼아야 돼요.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나로부터 뻗어나가는 조직이 생겨야 돼요. 이것은 리크루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의 수준을 좀 높여버리세요. 매달 GV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사람을 어떻게 담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생각의 수준을 높이시면 좋겠어요. 내가 매달 GV 가지고 씨름하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 사업에 대한 비전, 신념이 전달이 되어질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수 없겠지만 독립을 꿈꿔야 됩니다. 조금 재수 없겠지만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독립을 꿈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물론 이 온유라는 그룹이 너무나 훌륭한 그룹이고 그리고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그룹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커가지고 내 그룹을 가지고 내가 독립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겠어요. 물론 스폰서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독립시켜 어떤 파트너를 뚝 떼어서 독립시킨다라는 거 조금 이제 아쉬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독립해 나가는 파트너야말로 나한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꿈꾸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파트너, 팀원들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는 EBP 때 독립을 했어요. EBP 때. 그때 방독립을 했는데 그때 출근하는 파트너가 저희 부부 말고 딱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분. 그때 좀 무리해서 방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딱 4명 모여가지고 뭔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어색해요. 정말 어색하고 한 번씩 하다가 한 명이 안 나오잖아요. 결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어색해지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팀에 어떤 브랜딩도 해보고 하면은 나의 생각이랑 공통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독립했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때부터 나와요. 여기 온유라는 그룹으로 모였으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채워야지라는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작게 작게 모여보는 그런 습관도 필요합니다. 이게 파트너 입장에서도 어떤 때로는 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장 스폰서에게 힘이 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미 태생부터 독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스폰서를 무시한다거나 발등 찍는 행위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는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 사업을 만 6년을 했고 이제 팀멜리트 2회를 달성을 했습니다. 늘 이 비즈니스가 저희한테는 최우선 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팀멜리트를 향한 목표의식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기회 전달하는 그런 위에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부부가 이 사업을 그래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저희도 아직 과정 중이고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누릴 수 있는 사업의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선 순위였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한테 좀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들도. 저희 양가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은 포항에, 저희 처가댁은 울산에 계시는데 늘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섭섭해 하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업에 몰두해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집안 살림도 잘 못했고 집안 경조사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그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런 라이프를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늘 팀엘리트가 목표였고 그것들을 해내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진짜 목표는 가슴 떨려야 목표입니다. 목표를 정해두고 가슴 떨리지 않으면 그건 내 목표가 아닙니다. 복권 사고 나서 가슴 떨리는 분들 계세요? 가슴은 어때 떨리나요? 진짜 내가 될 것 같을 때 떨리잖아요. 복권 사면 딱 당첨 발표하기 그 직전에만 될 수 있을까? 라고 살짝 설레죠. 그죠? 그리고 번호를 발표하는데 6개 맞춰야 되죠. 뭐, 그 로또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한 3, 4개가 맞았어. 그리고 지금 번호가 한 2개 정도 남았어. 엄청 설레겠죠. 엄청 떨리겠죠. 근데 우리 비즈니스에도 똑같아요.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가 채워져 있으면 목표가 엄청 설렙니다. 그런데 그게 안 채워져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목표가 절대 안 설레요. 그래서 목표는 진짜 밤잠 못 잘 정도로 설레게끔 세워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진짜 기회를 전달했어요. 저희는 심지어 뭐 저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저희 아내 되는 정일현 사장은 심지어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래도 한 몇천 명이 다니는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희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께 사업을 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전달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사업을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저희 센터 10층에 와서 제 강의도 들었어요. 목사님을 맨 앞에 앉혀두고 강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강의까지 듣고 애프터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감사한 거는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더니 애프터 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고 들어보니까 많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다라는 애프터를 나눠주시고 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보상도 풀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어렵게 만나 뵈서 보상도 제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그림 그려가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도 그래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우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기회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저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이상하게 볼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가치인식이 수준 높은 가치인식이 먼저 돼야지만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실 거예요. 우선순위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챙기고 이걸 먼저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S4분면의 마인드를 버리셔야 돼요. S4분면의 마인드는 뭔가요? 내가 모든 걸 잘 해내겠다 라는 마인드가 S4분면의 마인드잖아요. 자영업자의 마인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급하고 중요한 일들.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 내 아기 잘 키워내는 것.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이 내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됐든 아니면 다른 가족이 됐든 또는 뭐 애를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든 이런 식으로 환경 정리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리를 해내는 것이 S4분면이 아니라 B4분면으로서 사업가로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아마 하다 보면 많은 요소들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 하셔야지만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강의에서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저희 부부가 6년 전에 이 사업을 만났어요. 그때 저희 부부의 형편이 사실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저는 이제 영업을 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쇼핑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영업을 잘 못했어요. 호기롭게 시작했었는데 영업을 잘 못해서 그때는 막 사실 영업에 소득 수준이 막 이렇거든요. 이런데 그때는 막 한 달에 100 몇십만 원, 뭐 200 몇십만 원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벌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 아내도 그 주방용품 쇼핑몰을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조금씩 잘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자영업들이, 쇼핑몰들이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물건을 매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림살이가 좀 점점 쪼그라들어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부산에 지리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송동에 34평에 그래도 붙여 있었지만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저기 이제 송정에, 저 송정 정말 저 끝이잖아요. 송정에 25평 전세로 아파트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살림살이가 많이 쪼그라들었었어요. 그런 시점에 이제 뉴스킨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달 매달 살아가는 게 진짜 전투였었습니다. 뉴스킨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잘 못한 건 아니에요. 초반부터 그래도 한 저희가 6개월 만에 EVP가 되었었고, 그리고 한 6, 7개월 좀 지나자 그래도 저희가 우리 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7, 8명씩 모이는 그런 작은 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페이가 한 그래도 2, 300만 원, 3, 400만 원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빚도 많았고, 이자 갚느라, 뭐 고정 지출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음, 그때 이 생각을 들게끔 하는 사람이 하정열 사장님이었고, 딱 한마디 던지셨어요. 제가 센터 10층에서 약속이 없어서 이제 센터 10층 로비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정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민철 사장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나이도 젊은데 한 2, 3년쯤 지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설레는 말씀으로 확 꽂히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몇 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사장님들께 전하고 싶어요. 지금 조금 초기라서, 또는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힘든 분들 좀 계시죠? 그죠? 물론 그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뤄내잖아요. 그럼 수년 내에 진짜 웃으면서, 아,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나의 사업 성장 스토리가 되었고, 우리 파트너 사님들한테 해줄 말이 많이 생겼구나 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미래를 한번 갔다 오세요. 상상 속으로 미래 한번 딱 찍고 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내 모습을 한번 그려놓고 오시면 그런 것들 다 극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 저희가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싸웠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건 문제도 아닙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문제도 아닙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문제가 터져도 그걸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저희가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업 초기에 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년 지나니까 그렇게 벌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는 지금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밖에서 봤을 때 할 정도로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예. 물론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예전에 하정여 사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 벌면 별로 쓸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딱 그래요. 예. 네. 이제 LTO단 말이죠. 우리가 메타 LTO를 앞두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2015년 말에 들어와가지고 TR라인 LTO는 못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고, 그때 이제 에이지랑미 LTO를 이제 처음에 경험했어요. 그 LTO는 저희가 초기 사업자여서 못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뉴스스팬 LTO를 맞이합니다. 근데 저희가 EBP 때 뉴스스팬 LTO를 맞이했거든요. 나름 이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뉴스스팬 500 패키지를 예약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몇십 세트를 받았어요. 예약을. 몇십 세트를 받았지. 하여튼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50세트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몇십 세트를 받았거든요. 그때 1개월 트랙도 없었습니다. 패스트 트랙도 없었고 LOI 통과하려면 3개월에 6,000 GV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EBP였는데 이 뉴스 스팸 500 패키지를 판매한 그 세트가 많다 보니까 그 GV 합쳐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SBA 핀업을 했어요. 저희가 마인드나 뭐나 이런 것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SBA 핀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MCM에서 SBA 미팅을, 그러니까 SBA 리더 미팅을 딱 나가는 데 있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리더가 아닌데 리더 모임에 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를 너무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리더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얘기가 달라요. 리더들끼리 모였을 때 주고받는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자리를 꿈꾸고 가시는 그런 마음을 먼저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메타를 통해서 핀업도 목표하세요. 제 생각에는 좀 활발하게 전개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두세 단계의 핀업은 목표에도 가능해요. 누구나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리더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한번 껴보세요. 그래서 리더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대화들, 나누는 에너지들을 경험해 보시고 리더로서 나를 인지하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할까 말까 이 수준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탈피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타 LTO를 그렇게 활용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시간은 흘러요. 그죠? 시간은 흐르거든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흘러요. 근데 저희 부부 6년 했다 했잖아요. 이 시간이 이렇게 쉽게 금방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6년 전 저희 부부와 지금의 저희 부부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를 안 한 이 외부의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바뀐 게 없어요. 삶이 바뀐 게 없고 오히려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힘들어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발을 들인 분들이잖아요. 이왕 하는 것 집중해서 시간을 보내보자. 그리고 진짜 행복한 미래를 내 현실로 한번 맞닥뜨려보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말에는 정말 올 한 해 열심히 해냈다, 잘했다 라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면 좋겠고 저부터 열심히 하는 사업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